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오년 2026년도 병인 인월 병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주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도 편인 장생격이죠. 장생, 편인 장생, 편인격입니다. 편인이 뭘까요? 편인은 사적 자격증,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구상, 계획,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간 염세적인 성향, 종교성, 철학성, 이런 것들이죠. 자격증도 되깁니다. 이렇게 자격증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인, 불우한 노인들, 그리고 약간 지원을 받아야 될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것들도 이런 편인들의 어떤 성향이죠. 자, 병오년이 왔네요. 병오년. 이 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성격, 인성은 뭡니까? 일간을 생하잖아요. 일간을 생합니다. 일간을 생하죠. 인성은 어머니 같은 성분이잖아요. 정의는 친모, 간단하게. 편의는 계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선생님 자꾸 말씀하죠. 정의는 이제 콩쥐, 팥쥐전에서 콩쥐. 편의는 팥. 정인이 팥쥐죠. 팥쥐. 팥쥐한테는 그 엄마가 친모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콩쥐에게는 계모죠. 계모. 그래서 콩쥐가 상당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주 구조잖아요. 그러면 부모궁에 편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모의 성향이 강한 엄마에게 항상 케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주죠. 자, 병오년이 왔네요. 근데 보세요. 병오년이 오게 되면 이 오화는 병오년은 비겁이잖아요. 비겁. 병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때 운세 보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겁운이 오는 거잖아요. 병화일간이 병오년이 오게 되면 상당히 천간은 비견이고 밑에는 이게 겁재인데 이게 양인입니다. 양인. 병화가 오화를 보게 되면 양인이죠. 엄청나게 이게 강한 구도의 경쟁자예요. 이게 경쟁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문서잖아요. 문서 격도 되는 것입니다. 편인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긴 문서인데 약간 골치 아픈 문서. 어디 팔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문서. 근데 문서니까 좋은 거죠. 편인 문서가 장생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잘 팔리지 않는 문서예요. 내가 좀 더 큰 건물을 살려고 내가 지금 요만한 이제 새를 놓는 빌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빌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팔아가지고 좀 더 큰 곳으로 가서, 아니면 좀 크게 지어서 좀 더 큰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 팔리질 않아요. 근데도 새는 나와요. 새는 꼬박꼬박 나온다.
이런 것들이 편입 문서거든요. 새가 꼬박꼬박 나오긴 하는 건데 이게 그 시세보다 좀 낮게 이렇게 줬기 때문에 꼬박꼬박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편입 문서입니다. 정입 문서는 그렇지 않죠. 정입 문서는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도 계속 꼬이고 들어오고 끊이지 않고 공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정입 문서인데, 편입 문서는 공실도 가끔 있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게 좀 이렇게 세를 줘야 좀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그렇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뭐 세를 좀 내기도 하고 또 안 내는 사람도 가끔 있고 골치 아프게, 이런 것들이 편입 문서입니다. 어쨌든 문서예요. 그 문서 덕에 일간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인목은 병화를 키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병오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가 간단히 그냥 가볍게 보면 문서가 인호합이 됐잖아요. 이 겁재, 들어온 겁재 때문에 인호합 화가 되잖아요. 목이 화로 변해서 목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실이 병화는 병오년이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경쟁자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 오화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 겁재는 꼬득이잖아요. 그 병화를 같이 좀 뭐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문서가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목생화가 돼서 목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목생화가 돼서 목이 사라져 버린다. 인후합 화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부모궁에 편인이 있는데 인후합 화가 됐다는 것은 내 어머니 편인이 비겁화 돼버렸다. 이제 화가 돼서 화로 변해서 목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모님의 환경도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단편 해석입니다. 어쨌든 뭐 여기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체크하려면은 사주 하나를 가지고 이제 52만 가지의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보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병화일간에 들어온 병오년은 상당히 좀 재성이 있잖아요. 재성이 만약에 여기가 그 경신이다 라고 했을 때 편재잖아요. 편재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병호라는 비견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편재의 그 상태가 불안하잖아요. 화급금으로 뺏길 것 같잖아요. 이 연에 있는 경신이라서 아주 거시적으로 큰 재물이잖아요. 큰 재화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재극인이 된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 인성은 계약도 되는 것이잖아요. 계약.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자다라고 하게 되면 신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병호가 들어와가지고 이 계약이라는 문서를 인호합으로 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계약 쪽 이 들어온 병호라고 하는 비견겁재 때문에 내가 계약 문서가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파기돼가지고 이 재성이 올 곳이 이 병호한테 뺏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자일주다, 병진일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관성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관성이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오는 이 경신이라는 편재를 계약을 깨면서 이 경신이라는 돈을 취득해 가기란 상당히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수라는 관성이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병호는
즉 자수라는 이 관성이라는 경찰관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 때문에 이 자수는 관성이잖아요. 경찰관도 되고 어떠한 법이나 규칙, 규범이에요. 이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져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를 보기 전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 병화 일간은 병원년이 오게 되면 상당히 문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서의 안위에 상당히 겁재로부터 문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겁재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계약이나 어떤 그 계약 체결된 것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성이 있으면, 수가 있으면, 사주에 수가 유기하면 그러한 일은 벌어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둑놈을 잡는 오히려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월 병화일간이 이 병원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